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중년 남성의 건강을 오랜 시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저는 특히 전립선 문제, 배뇨장애, 남성의 활력 저하 같은 문제들을 다루며 많은 환자분들이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약에만 의존하거나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사례로부터 시작됩니다. 72세, 새해가 밝자마자 저를 찾아온 한 남성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그분은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몸과 마음의 활력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위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위 습관이 심혈관 건강과 전립선 기능 그리고 삶의 즐거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위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이전에는 무해하다고 여겨지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신체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경고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년 남성들이 자위를 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실수들은 단지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성기 건강은 물론 장기적인 신체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디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몸과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수 1. 음란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 최근 몇 년 사이 이 문제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여러분의 뇌와 몸이 쾌락에 반응하는 방식을 은밀하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남성분들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마치 제 몸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평소에 음란물을 자주 보시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제 눈을 피하십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해롭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60세를 넘기면 우리 뇌 속의 도파민 시스템 쾌락과 동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회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주는 음란물을 자주 접하면 뇌는 너무 많은 신호를 받아들이다가 스스로 감각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자극이 매일 혹은 매주 반복되면 뇌는 점점 자극에 둔감해지도록 재조정됩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소중한 순간에도 예전처럼 뜨거운 감정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가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뇌가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뇌의 반응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감각이 둔해졌다고 느끼시거나 연결감이나 만족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원인은 바로 이 첫 번째 실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 2.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는 습관. 처음 들었을 때는 크게 해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화장실을 단순한 배변 공간이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개인적인 해방의 공간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잠글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변기 위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 특히 자위를 하는 자세로 상체를 숙인 채 앉아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해롭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전신 건강뿐 아니라 남성 기능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원활한 혈류는 건강한 발기력, 전립선 기능 그리고 사정 후 회복 속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기에 오래 앉아 상체를 숙이는 자세는 골반적은 골반 바닥 근육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이 눌리고 골반 주변 근육들이 긴장되며 연령과 함께 약해진 신경들이 점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에서 70대 사이의 남성 환자분들께서 겪는 공통적인 증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지속되며 서해부나 음낭 주변의 묘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러한 증상들이 자위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십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다양한 검진 결과, 진료 과정, 치료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겉보기에 단순한 이 자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성기능과 배뇨기능 전반에 걸쳐 서서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세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서 있는 자세에서 혹은 등을 가볍게 기댄 채 앉거나 편안히 누운 자세처럼 골반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골반 부위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혈류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전립선이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 압박을 멈춰주세요. 이 내용이 조금 놀라웠다면 다음 실수는 그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그 반복이 자신의 쾌감을 점점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 3. 빠르고 급하게 자위를 하는 습관. 이것은 중년 남성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압박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 체면을 중시하며 감정을 억눌러 오신 분들, 혹은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분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분들은 자위를 즐거운 경험이 아닌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일처럼 여기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체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더 이상 이런 급박한 방식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환자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천천히 즐길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조급함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급하게 자위를 하게 되면 신경계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하며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쾌감 호르몬의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정은 경험하더라도 몸은 그에 따른 보상과 만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감보다는 허탈함이, 활력보다는 피로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빠른 자위 습관은 뇌와 몸에게 쾌감이란 빠르고 얕은 자극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점차 감각이 둔해지고 흥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적 연결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불과 몇 분간의 자극이 여러분의 몸과의 깊은 연결을 서서히 끊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도를 늦춰보세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자신과의 대화로 바꿔보세요. 순간 하나하나의 감각에 의미를 부여해보세요. 몸이 느낄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줄 때 그 안에 여전히 충만한 감각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숨을 깊게 쉬고 멈춰보세요. 더 이상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존재감만이 남아 있습니다. 실수 4. 골반저근을 무시하는 습관.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골반저근이라는 용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근육은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에게 있어 신체의 핵심 엔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골반 저근은 방광, 전립선 그리고 생식기를 지탱하는 근육층으로 쉽게 말해 밟기, 오르가슴, 배뇨 조절까지 모든 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숨겨진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오랫동안 방치되면 이 모든 기능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점점 심각하게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60대 후반에 은퇴한 운동선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이기도 했던 그는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문제는 예전에는 강했던 골반 저근이 지금은 거의 잠든 상태라는 사실을 본인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 하복부에 쌓인 압박, 그리고 이 부위를 무시해온 결과로 그는 점점 감각과 조절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위를 하면서 골반 저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복부에만 힘을 주는 방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지고 가장 중요한 기능성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소변이 새는 현상, 배뇨 후 잔뇨감, 발기력 저하, 오르가슴의 둔화, 감각의 소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아주 조용히 누적되며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근육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 그 부위를 살짝 조이는 동작만으로도 감각과 조절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몸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시간입니다. 실수 5. 자위 빈도가 너무 많거나 아예 없는 경우. 이 부분은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조용히 고민하십니다. 부끄러움, 혼란,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들 속에서 60세 이상의 많은 남성분들이 외로움에 빠지고 무엇이 옳은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진료를 통해 느낀 점은 너무 많은 빈도도 아예 없는 상태도 모두 신체와 정서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무 자주 하는 경우입니다. 습관적으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또는 감정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위를 반복하게 되면 몸은 그 빈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전립선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며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짜 친밀한 관계에 대한 흥미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위가 욕구나 필요에 따른 건강한 행위가 아니라 무감각하게 반복되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신경계는 둔감해지고 감정적인 생동감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완전히 멈춘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복용, 건강 문제, 종교적 이유, 혹은 이제 나이도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아예 자위를 멈추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성기능도 지속적인 자극과 활동을 통해 유지됩니다. 오르가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성적 자극은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고 신경 말단을 건강하게 지키며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극이 너무 오랫동안 끊기면 감각 저하, 무관심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정서적 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숫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권해드리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분들에게는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의식적이고 주의 깊은 자위가 이상적인 빈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빈도는 혈류를 돕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몸 전체 시스템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실수 6. 자위를 할 때 너무 강한 압력이나 과도한 마찰을 가하는 습관.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중년 남성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목격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혼란스럽고 낙담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 박사님, 예전처럼 강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 감각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말들 뒤에는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위할 때 너무 강한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은 자연스럽게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더 강하게 쥐거나 더 세게 문지르거나 단단한 표면에 기대는 식으로 자극을 높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몸은 더 강하게 하라, 가 아니라 이미 무뎌지고 있다. 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음경의 신경들은 매우 섬세합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 더욱 민감하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너무 강한 마찰, 과도한 쥐는 힘, 단단한 표면의 압박은 조직의 미세 손상, 탄력 저하, 심지어는 피부 아래의 흉터 조직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시 음경이 휘는 현상 페이로니병의 초기 단계일 수 있음. 성기 혈류 감소, 자극 시 통증이나 불편감.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성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식기 자체의 물리적 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손상이 단 하루 만에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누적되며 어느 날 문득 뭔가 달라졌다 고 느꼈을 때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이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각을 얻기 위해 싸우듯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남성에게 있어 쾌락과의 감정적 연결을 점점 단절시킨다는 점입니다. 자위는 더 이상 즐거운 행위가 아닌 긴장된 의무, 느껴야만 한다는 부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몸은 이완되어야만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경직되고 결국 감각은 점점 차단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적을 상대하는 전장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읽어야 할 존재입니다. 실수 7. 감정 없는 자위 또는 목적 없는 자위. 이 실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수많은 60대에서 70대 남성분들과 함께한 진료 중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는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임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자위를 단지 습관처럼 기계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처럼 여기기 시작하십니다. 감정도 온기도 연결감도 없이 그저 반복되는 동작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은 더 이상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60세에서 80세에 이르는 어르신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솔직히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의외로 그분들의 몸은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단절은 신경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정 없이 반복되는 자위는 뇌를 무감정한 자극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설령 절정에 도달하더라도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과 연결된 호르몬은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결국 몸은 이완되지 않고 마음에는 허탈함만 남게 됩니다. 마치 오래전에 스쳐간 흐릿한 기억처럼 그저 지나가는 느낌일 뿐 깊이 남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쾌락은 외롭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의미 있는 감정, 집중력, 따뜻한 연결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나이든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대하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여전히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년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7가지 실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실수들을 되짚어보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제 변화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고 생명력을 되살릴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당신 자신의 전체 모습입니다. 당신의 몸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매일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단순히 비뇨기과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많은 훌륭한 남성분들이 속으로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하고 시간을 탓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특히 성적 친밀감과 쾌락, 연결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년 이후 자위시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이 실수들은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과거에 형성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예전에는 효과적이었던 방식들이 몸이 바뀌었고 삶의 리듬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전립선은 민감해지고 신경계는 압박과 무관심에 점점 지쳐가며 마음은 단순한 자극이 아닌 의미와 연결을 원하게 됩니다. 저는 꼭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 위로받고 싶은 것, 심지어 쾌락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자신을 방치하는 것, 서두르고 무시하고 연결을 끊고 예전에 맞았던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가지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음란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2. 잘못된 자세에서 자위를 반복하는 것. 3. 너무 급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하는 것. 4. 골반 저근을 무시하거나 있는 것. 5. 빈도가 지나치게 많거나 아예 없는 상태. 6. 지나치게 강한 압력과 마찰을 주는 습관. 7. 감정 없이 목적 없이 반복하는 습관. 이 모든 실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협은 나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자신의 감각, 쾌락, 생명력과의 연결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느릴지언정 반응하고 있으며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관심과 존중,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클래식카처럼 운전 방식은 바뀌어야 해도 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당신이 가진 관계들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이 새로운 활력과 친밀함,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나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도 그 회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적인 삶의 순간에서도 주도적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조용한 힘을 다시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부드럽고 의도적으로 하루하루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장 빛나는 날들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자부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